주식은 용주식. 안녕하세요, 용주식입니다. 오늘은 10월 3주차 관심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한 두 종목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동성화인텍입니다. 이제 LNG 운반선 화물창의 내부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데 쓰이는 본행지를 생산하는 선박 기자재 회사입니다.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선박 기자재 회사인데 그 LNG 운반선, 이 LNG선을 만드는 데 필요한 본행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LNG선을 만드는 회사들은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의 조선소들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배를 수주를 받으면 똑같이 동성화인텍의 본행재를 이렇게 주문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는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등의 조선소들이고, 최근 들어 현대중공업과 941억 원 규모의 LNG선 본행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체결 공시가 하나 떴었고요. 이번 건뿐만 아니라 한 달 내지는 두 달 동안 한 번씩 계약 건수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의 수주 잔량은 22년 내후년 가을까지 지금 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주 잔고가 채워져 있다는 것은 향후에 그게 매출로 연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동사의 수주 잔고 그리고 이렇게 공급 계약이 많이 늘어났을까, 그걸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그 가장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그만큼 LNG선 수주가 조선소들로부터 주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국제사기구 IMO의 환경 규제에 따라 선박 연료 시장에서 액화천연가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선박 연료로 사용되는 그 연료를 한 세 가지로 보면 벙커유, 저항유, 그다음에 액화천연가스,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벙커유나 저항유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규제 제한에 걸리다 보니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는 배들은 LNG선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LNG선의 수주가 증가할수록 당연히 동사의 본행재 매출도 증가하는 구조다. 그래서 조선소들의 추가적인 LNG선 추주 계약도 기대가 되고 있다. 카타르 LNG 프로젝트를 비롯해 모잠비크, 야말 등의 LNG선 발주 움직임이 이제 4분기로 갈수록 가시화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로 이제 4,000, 코로나 때 4,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2,000원까지 한번 가고, 그 이후로 주가가 이제 한 9,000원 부근까지 하락한 이후로 계속 이제 박스권, 하단이 한 9,000원으로 보시면 되고, 상단은 한 1,700원, 800원 해서 한 11,000원 정도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으로 떨어지면 9,000원으로 떨어질 때마다 이제 지지 세력 받아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고, 반대로 위에 가면 이제 한 16,700원에서 이제 저항에 부딪혀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 지금 박스권을 정확하게 그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들다가 상단을 돌파하는 그 시점이 중요한데요. 근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잘 나오고 또 수급적인 면도 좋기 때문에 충분히 상단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뭐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9,000원 하단 부분까지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9,800원 정도 내에서 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다 상단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한 1,200원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조정을 보일 때마다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신 다음에 상단 돌파하는 걸 보시면서 분할 매도로 또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은 전략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본다 하더라도 주가가 정말로 올라가면은 전고점 수준이 한 12,8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1차적으로 점을 해서 분할 매도를 한다면 한 11,000원 부근, 그래서 10,000원 언더로 분할 매수 하시다가 한 11,000원까지 가면은 또 1차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또 12,000원 가면 또 분할 매도하는 식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인 면에서도 좋고, 또 차트나 수급, 그 다음에 전방 산업을 고려했을 경우에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근연도 실적이 269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269억이었는데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만으로 182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3분기 실적만 대충 했을 때 전년 5분기 실적 이미 달성 가능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3, 4분기 실적을 다 고려하면 올해 예상 실적인 368억은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실적 잘 나오고 차트 모양도 좋고요. 수급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렇게 동성화인텍이었고요. 두 번째 기업은 이제 실리콘웍스입니다.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한 7,7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데요. 그럼 동사를 본다면 실리콘웍스는 국내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그럼 팹리스가 무엇이냐? 반도체는 이제 단순히 반도체 회사 업종이 아니라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팹리스라고 한다면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따로 공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팹리스가 설계하는 회사고, 거기 대표하는 기업은 실리콘웍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반도체를
반도체를 위탁 생산만 하는 또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을 파운드리라고 하며, 국내에는 이제 뭐 DBI텍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대만에서 유명한 TSMC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뭘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이 두 곳은 단순히 설계뿐만 아니라 위탁 생산까지 다 가능한 그런 종합 반도체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웍스는 팹리스 워크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LG 그룹의 자회사이며,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주요 고객사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중요한 거는 동사가 이제 반도체를 설계를 하긴 하는데 동사의 주요 제품이 LG 디스플레이에 들어간다. 결국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력으로는 디스플레이 구동 직접 회로 DDI라고 하고요. 이걸 설계하고 여기에 타이밍 컨트롤러, 그럼 전력 제어 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은 한 3가지 정도로 보실 수 있는데, DDI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화면에 영상 이미지가 표시되도록 구동 신호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반도체이고, 타이밍 컨트롤러 IC 같은 경우는 데이터 양과 시간차를 제어해 화질을 개선하는 칩, PMIC는 안정적인 전압을 제공하는 칩입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들을 딱 보시면 뭔가 영상, 이미지,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제품군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반도체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는데 그 이유가 LG 가전 TV 쪽에서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가전 TV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하고 있고, 당연히 LG 디스플레이 패널에 또 반도체를 공급하는 동사가 실적이 당연히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LG전자 LCD 및 OLED TV 패널 판매량 증가로 동사의 매출도 증가하고, 또 스마트워치향인 이제 중소형 OLED 여기 패널 판매 증가로 또 매출 상승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의 3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마지막으로 중국 업체 BOE라든가 CSOT 이제 DDI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동사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웍스를 실적 같은 경우를 보자 하면, 작년에 이제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473억 나왔는데 올해 798억 정도 나올 것 같고, 이건 아마도 3,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본다 하시더라도 동사도 이제 상승 이후에 이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단이 한 5만원, 하단은 4만 한 3,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술적 급락들, 나스닥 급락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하락을 하면서 동사도 이제 43,000원 부근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과 같은 시장 급락이 또 나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43,000원 부근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한 45,000원 정도를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45,000원 부근에서는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조금씩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를 접근하셔서 1차적 목표로는 이제 전고점 수준을 타겟으로 하시면서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은 전략 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뭐 내년 실적이 더 좋고 이렇게 된다면, 전망이 나온다면 당연히 이제 상단 돌파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뭐 차트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또 실적, 예상 실적도 그렇고 상단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2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성화인텍과 실리콘웍스고요. 업종 자체는 전부 서로 상이한 업종입니다. 이제 선박 기자재고, 이건 이제 반도체고, 조금 하락을 보일 때마다, 음봉을 보일 때마다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보유하시다가 전고점 내지는 전고점 돌파할 때 또 분할 매도로 접근하시는 게 좋은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종목과 컨텐츠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